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그것에 반응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감정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 즉 지금 현재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창조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을 창조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웨인 다이어, 신과 나눈 이야기의 닐 도널드 월시, 루이스 A, 디펙 초프라,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죠. 미라클의 저자 조 비테일 등 전 세계 저명한 작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된 책입니다.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 부부가 쓴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교사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주의 강력하고 보편적인 법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의식적 창조과학, 허용의 기술, 이렇게 3가지 우주 법칙을 3개의 파트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 법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크릿과 같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책을 읽고 실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매 순간 내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등등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첫 번째 우주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 삶 속의 모든 것들과 주위 사람들 삶 속의 모든 것들은 전부 끌어당김의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물질화될 수 있었던 토대이며 당신의 체험 속으로 오게 되는 모든 것들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자각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당신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는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입니다.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 법칙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기분 나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날에는 온종일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무렵에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어. 또한 당신은 사회 속에서도 이 법칙의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병에 자주 걸린다거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생생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라디오를 켜고 다이얼을 AM630에 맞추었다면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AM630 방송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방송되는 주파수와 라디오의 다이얼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명확한 방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자석이라고 간주하고 매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과 내면 존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떤 주제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그에 대한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의견을 갖게 될 때 당신의 내면 존재 또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갖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그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일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일례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당신은 자신이 그 일을 좀 더 잘 처리했거나 좀 더 현명했어야만 했다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의 내면 존재는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고 지혜로울 뿐더러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 두 가지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관점상의 불일치를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거나 또는 자신이나 타인들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있을 경우 그럴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내면 존재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훨씬 더 가깝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당신은 긍지나 사랑 또는 감사와 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 존재 또는 근원 에너지는 당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관점을 항상 제공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그것과 일치하게 되면 당신에게 유리한 끌어당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더 좋은 기분을 느낄수록 당신의 끌어당김이 더욱 좋게 됨으로써 더욱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당신의 관점에 담긴 진동과 비물질적인 내면 존재의 관점에 담긴 진동을 이처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제든 당신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경이로운 감정 안내 시스템이 하는 역할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그것에 반응하여 작동하므로 당신의 감정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 즉 지금 현재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창조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을 창조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끌려오게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일일이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을 뿐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보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선택한 어떤 생각이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욱 오래되었으며 더욱 현명하고 사랑에 넘쳐있는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부조화를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기분 좋게 느껴지고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생각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미묘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도록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현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의 방향 쪽에서 생각 중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거대하고도 대단히 강력한 것을 끌어당기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당신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내면 존재가 그 아이디어와 진동적으로 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이 느끼는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생각의 진동이 내면 존재의 진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식이자 증표입니다.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그런 영감의 순간 속에서 당신은 내면 존재의 더욱 광대한 관점과 진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조화롭게 일치된 상태 속에서 지금 당신은 내면 존재로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를 가속화시키는 방법. 당신은 단순히 어떤 것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창조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당신이 생각 중인 것의 본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다 또는 소망하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생각하거나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동시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당신이 어떤 주제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와 동시에 오로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빠르게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염려나 의심 또는 불안과 걱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원하다 혹은 소망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는 합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바람과 소망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기분 좋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원하다 또는 소망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바람이란 말이 일종의 결핍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의미상 모순이라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말이나 명칭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당신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 상태이든 관계없이 현재 당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자리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속에서 당신의 심리 상태 또는 당신의 태도야말로 당신이 어떤 것을 더 많이 끌어오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끌어당김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생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모든 생각은 잠재적으로 창조력이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야말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확실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물질적 현실로 구현된 것들을 그저 유지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환경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대단히 크고 강력하며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들을 날마다 꾸준히 10분에서 15분 정도 의도적으로 표출해내는 연습이야말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가상의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워크숍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분 정도가 적당하며 최대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워크숍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적당합니다. 이 워크숍은 명상의 상태처럼 당신이 의식의 변형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내면 존재가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제공해 주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엔 별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은 강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는 상태에서 실망하게 만들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을 실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즉, 행복한 느낌의 상태가 된 다음 이미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해서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겨질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 상태에서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실망감은 지금 현재 당신의 초점이 자신이 바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면 존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민감해지게 되면 당신은 실망감이란 감정 그 자체가 현재 자신이 체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건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길 진정 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고자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차츰차츰 바꿔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때든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당신은 언제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모든 주제와 관련해 생각하는 사고 패턴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서히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들로부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들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 나쁜 감정은 현재 당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믿음을 당신이 품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언제라도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때는 일단 멈추어서 자신이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물음과 이것에 관련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질 진정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아, 지금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과거에 독감 때문에 얼마나 아팠었는지를 회상했었지. 그때 나는 출근도 못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여러 날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는데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 하지만 단순히 나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신의 독감에 대한 기억과 독감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자신의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매년 이때쯤 나는 흔히 독감을 앓았어. 금년에는 독감에 걸리는 걸 원치 않아. 내 희망은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독감에 걸리는 것 같아 보여. 아니, 그건 지나친 과장이야. 모두가 다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실제로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냈던 해들도 많았어. 내가 매년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올해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내는 것이 가능해. 나는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좋아. 독감에 걸렸던 과거의 경험들은 내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의 일이었어. 이제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힘을 이해하기에 사정이 바뀌었어. 올해 나는 독감에 걸리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걸 경험할 필요가 없지. 나는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참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나는 너무 좋아. 이제 당신은 믿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만일 기분 나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면 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생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진술하는 것이 의식적인 창조를 위한 강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기 원하는 것들 쪽으로 자신의 주의와 시선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필히 뒤따라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단순히 관찰만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보게 되면 기분이 좋은 감정을 느끼지만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낍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삶의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창조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대상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이 끌어당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 생각에 충분히 오랫동안 초점을 집중시키게 될 경우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명확해지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들 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당신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노란색을 원합니다. 그리고 청색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얻은 것은 초록색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초록색을 얻었지? 내가 바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의도들이 뒤섞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도들을 뒤섞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거나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로 이끌려지도록 방치하는 일을 중단하는 동시에 기분 좋게 느껴지거나 옳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이끌려지도록 스스로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만드는 연습을 조금만 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갖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강력한 힘을 통해 하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에 반응하게 만드는 진동입니다. 생각은 재료이며 또는 물질화된 구현물입니다. 또한 생각은 만물을 끌어당기거나 창조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세상을 모든 게 잘 갖추어진 풍요로운 주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거나 고려했거나 숙고했거나 바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라고 생각하십시오. 풍요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멋지고 근사한 삶이라는 케이크를 기쁘게 만드는 요리사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기쁨의 추구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인 내면 존재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법을 찾아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과 진동적으로 일치되는 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때 당신은 결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오로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만을 생각할 것이기에 마침내 당신은 자신이 소망하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찬 멋지고 놀라운 삶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해지겠다는 바람을 간직한 채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더욱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 쪽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끌어가게 될 때 지속적으로 당신의 진동은 더욱더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바라는 것들만을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끼겠다는 바람을 의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목표로 달성하게 되는 최고의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기쁨을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멋지고 근사한 삶을 끌어오게 할 생각들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